어제 오후 퇴근 시간대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의 한 백화점에서 20대 남성이 차량을 이용해서 인도로 돌진한 후에 보행자들을 고의로 친 데 이어서 흉기 난동까지 벌여서 1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검거된 범인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지금까지 1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위독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묻지마 범죄라고 일단은 그 명칭을 내렸는데 이번 사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차량 돌진형 테러와 상당히 외관이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용의자가 만약에 정부 정책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혹시 정치적 신념에 근거한 동기라고 한다면 또는 범행 직후에 그 같은 언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자생 테러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위 소프트 타겟, 즉 일상 생활을 하는 또 그와 같은 시간대, 장소를 의도적으로 표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전형적인 외관상의 모습은 테러와 상당히 유사하다. 다만 그 동기가 이제 무엇인가에 따라서 테러라기보다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무차별 범죄 중에서도 지난 한 10여일 전에 발생했던 신림동 사건은 이른바 현실 불만형 무차별 범죄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두 번째 유형인 정신 질환 유형에 속하는 것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약 또는 약물에 대한 이 복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생각에서는 소위 다중 살해의 모습을 띠고 있는 현실 불만형 또는 정신질환형의 터잡은 소위 말해서 다중 살해의 외관을 지니고 있다. 일단 그렇게 평가 가능합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 일상 시간대를 노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범인이 범행 장소로 퇴근길에 사람들이 많은 버스 정류장과 백화점을 택했습니다. 이 이유 구체적으로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서현역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일상생활을 하는 그와 같은 공간입니다. 백화점도 있고요. 또 뒤편에는 이른바 먹자골목, 또 주변에는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또 학원도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소프트 타겟을 표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장 본인의 일정한 표현, 일정한 분출을 다중 앞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 더군다나 영상 등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서 마치 무엇인가 의식 행위를 하는 듯한, 왜냐하면 외관상은 후드 검은색 티를 입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름 날씨에 어제도 35도가량 이렇게 혹한이었는데 그와 같이 검은색으로 모자까지 쓰고 그 같은 행동을 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중심이 차량으로 인명을 무작위로 사실은 살상 또는 상해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고 실제로 4명이 차량에 의해서 또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는 점으로 봐서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의도적으로 가장 바쁜 시간에 노렸던 것이 아니겠는가. 예. 일단 그런 것을 평가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다중 앞에서 자신의 범행을 과시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그러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와 같은 특이한 사항 또는 과거에도 좀 극악스러운 이 범죄가 발생하면 우리 사회는 왠지 모르게 사이코패스 여부에만 내몰되었던 문제가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해 요소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바꾸게 하면 사이코패스에 의해서 언론과 정부가 너무 과잉 소비됐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극단적인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사이코패스 25점이다, 28점이다 이런 접근을 했는데 상당히 흥미 위주의 접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사이코패스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이와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 것인지 또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즉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보호관찰관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왜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예. 이런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흥미 위주의 사이코패스 여부 점수로만 우리 사회가 접근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 계속 반복 발생하는 커다란 방해 요소가 아니었던가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네, 사이코패스 여부는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주목을 하는 것만큼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범인이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자신을 청부살인하려 해 부당한 상황을 공론화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발언이 만약에 그 사실이라고 한다면 즉 그 진술의 그 신빙성 여부가 좀 조사가 돼야 됩니다. 즉 평상시의 그 언동, 행적 그리고 주변에서의 일정한 평가 등을 먼저 근거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용의자가 얘기한 것에 근거가 있고 신빙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망상형 소위 말해서 무차별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네. 표현한 대로 정체 불상의 일반 세력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이제 응징을 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망상형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그 해외에서 그 사례도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내가 일정한 범죄 행위를 하지 않으면 LA가 무너질 것 같다, 뭐 지진이 날 것 같다, 뭐 이런 형태의 사실 그 망상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요. 뭐 국내에서도 사실은 다중을 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1인을 표적으로 한 살해 사건도 귀신이 보여서 그 귀신을 나를 공격한 것이다. 뭐 이런 그 망상적 사고도 있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그 정신 질환에 의한 피해 망상 또 과대 망상, 뭐 조현병적 병실적 요소가 있는 것도 있는가 예. 여부도 수사의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방금 속보가 들어와서 좀 같이 전해드리면요. 그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가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아서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을 했다. 또 1차 조사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 이런 진술을 하면서 피해 망상 등 정신적 질환에 따른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이렇게 경찰이 밝혔습니다. 예, 이 내용도 같이 전해드리고요. 앞서 복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시에 피의자가 검은색 후드티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이 복장에서는 또 특이할 만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그 제가 아까 잠깐 뭐 언급을 했지만 어제 요 일주일 사이에 아주 코겸입니다. 그런데 코겸에 걸맞지 않은 복장을 취한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본인이 생각할 때 혹시 일정한 의식행위, 일정한 외관을 이렇게 착용한 상태에서 내가 가해와 공격행위를 극대화하겠다라고 하는 역시 그 망상적 사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 무차별적인 그 공격을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그 같은 검은색을 착용을 하고 겉으로 봐서는 마치 무슨 망토가 휘날리는 듯한 뭐 이런 느낌도 받았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그 종합적인 그 분석이 이 사람이 지금 23세, 20대 초반까지 과연 어떠한 행적을 거쳐서 생애 주기적으로 살아왔는지 아까 약간 속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자퇴 그러면 왜 자퇴를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어떤 사회적 생활을 했는지 뭐 등등에 대한 생애 주기적 조사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사건도 여전히 사회적 외톨이, 사회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더 악화된 것은 아닌가 감정 추정해 봅니다. 예. 그러면 이번 사건 20대 초반인 이 피의자에 대해서 어떤 거를 좀 조사를 해봐야 이 범죄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의 뭐 생각이나 판단이나 아니면 행동에 대해서 뭐 과거 어떤 것까지 파악을 해야지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진단을. 네, 사실은 이제 그것이 하는 국가적인 과제로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고 그 신림역 사건 또 정유정 또 최근 수년 사이에 발생했던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일단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 물론 이번 사건도 아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사고방식, 사고체계, 범죄의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상당히 안타깝게도 국가 차원에서 이와 같은 통계조차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정말 사회적인 불만인 것인지,
아니면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력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이른바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의 이 구식 패러다임이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사건은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청소년 시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적 연결고리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심층 조사가 있어야 신빙성에 관한 범행의 동기를 파악하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요,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흉기, 그 칼 2점이 범행 하루 전에 인근 대형마트에서 미리 구입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계획 범죄를 입증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예, 우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흉기라든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인데, 미리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마음속의 그 지도상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가해 행위를 할 것인가를 이미 계획을 한 것이고, 또 행위에 대한 결과 자체도 본인이 알고 있을 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병력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된 것인지에 대한 기초 자료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